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는 혹시 시간 여행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않을까요? 먼 미래에는 타임머신이 개발됐을 수도 있잖아요. 예진 씨처럼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는 생전에 한 실험을 통해서 미래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말요? 네. 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고 싶은 과거가 좀 많은데.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굳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아도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저희 영상실록 오늘엔을 시청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매일 과거로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오늘 떠나볼 과거 여행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그 일대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다급한 구조 요청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채 잡히지도 않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대원들이 수색하던 도중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덮친 건물 더미에 9명의 대원들은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건물이 어떻게 저 타이밍에 다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이게 당시 30년이 넘은 그 노후한 건물이라서 소방수를 흡수하면서 그 무게 때문에 무너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현장은 도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중장비가 진입할 수 없었고 소방대원들이 직접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무너진 콘크리트를 꺼내는 필사의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3명의 중상자와 6명의 주검이었습니다. 아이고, 결국 순직하셨네요. 예.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살아남은 소방관 분들도 아마 동료가 세상을 6분이나 이제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날 방화의 범인이 바로 순직한 소방관들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 구하려고 했던 할머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늦게 다니냐는 꾸지람을 들은 아들이 어머니를 때린 다음 생활정보지에 불을 지르고 친척 집에 숨어 있었던 거죠. 아이고, 세상에나. 그럼 건물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들은 친척 집에 있었고 애꿎은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아이고. 이미 몸을 피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은 그곳에서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결혼을 앞둔 1년차 소방관과 20년차 소방관 등을 포함해 순직한 6명의 대원들. 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동료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 후 소방관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낡은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9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권부의 상징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던 청와대가 가까운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왔습니다. 1993년 3월 4일 정부는 청와대 안전가옥, 이른바 안가, 철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안가는 제3공화국 때인 1970년대 초부터 청와대나 중앙정보부 등이 관리하면서 밀실 정치의 무대가 되어 왔는데요. 청와대 대신 은밀한 장소에서 장관회의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온 겁니다. 12.6 사건 당시도 그렇고 고위 인사들의 그 비밀스런 만찬장으로 이 안가가 활용됐었대요. 근데 왜 갑자기 철거 발표가 내려진 거예요? 이게 당시엔 문민정부 시절이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청와대에 입성한 첫날 이 몇 가지를 보고 놀랐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대형 금고가 그 첫 번째였고 네. 전직 대통령들이 이용했던 이 안가 12채라고 하는데 이 12채가 그 다음 놀랐던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구시대의 잔재를 없애려고 했던 거네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선 첫날 가장 놀랐던 금고와 안가 12채. 과거 잔재를 없애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모두 철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철거 발표와 함께 안가 내부도 공개됐는데요. 한국관과 영빈관 등 안가 두 곳에 갖춰진 호화로운 응접실과 침실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가가 겉보기에는 일반 가정집 같았지만 네, 그러니까요. 이중 커튼이 쳐지고 도청 방지 장치도 설치돼 있었고 뭐 내부가 아주 호화로운 외제 가구로 치장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거의 뭐 생소했던 네. 비데까지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비데까지. 네. 야, 정부는 안가를 철거한 뒤 공원 등으로 복원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궁정동 안가터에 들어선 무궁화 공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권위적인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시설로 사용되던 김포공항 국빈실과 서울역의 귀빈실은 이미 유료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귀빈실도 여행객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어 문민시대에 달라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3월 4일의 다른 과거 뉴스들을 살펴보면요. 1951년 제1회 아시안게임 개막, 1973년 제주 우도 무장 간첩 사건, 1975년 찰리 채플린 영국 기사자기 수역, 1991년 발트 3국 독립 찬반 투표 실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